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새로운 기재부 유권 해석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7월 11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한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양도세 줄이려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양도세 줄이려 3주택자가 된다. 결국 서민 실거주자만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주택자인 김모 씨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이 기존 A 아파트와 B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 A 아파트는 인천에 9년을 보유했고 차익이 4억 원이었다고 하고, 이 B 아파트는 서울에 5년을 보유했고 양도 차익이 1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존의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차례로 팔 때는 이 경우는 A 아파트를 팔고 2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B 아파트를 판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에 대한 세법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때 양도세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9천만 원인 C 아파트를 산 뒤에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계산입니다. 이 C 아파트를 샀다면 A 아파트를 팔 때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죠. 그래서 이 C 아파트가 없을 때는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C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니까 2억 5천만 원으로 양도세가 3천만 원이 늘었죠. 그 이후에 B 아파트와 C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B 아파트를 팔게 된 경우에는 양도세가 2년을 기다리지 않고 팔았을 때는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해서 팔게 되니까 1억 6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C 아파트를 살 때 이 갭 투자 비용 그리고 취득세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4억 3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 기존의 A 아파트를 처분하고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했을 때보다 비규제 지역에서 공시가 1억 원 이하, 이 C 아파트를 산 뒤에 B 아파트와 C 아파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약 1억 8천만 원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례에 대해서 이 기재부에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에는요,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가 심해지자 등장한 신종절세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도 이런 다주택자의 편법 절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B 아파트와 C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비규제 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일도 없겠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서민들의 실주거지인데요. 이 다주택자들이 이 편법 절세를 한다고 비규제 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서민 실거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 설명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보도 내용은 7월 12일 조선일보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 이 기사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이 주택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 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내용 또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자, 밑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유 거주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 라고 괄호 안에 들어있죠. 여기까지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5항 단서에 보면 2주택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2주택이라는 것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 예규에 1월 14일 날 발표한 내용이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만 남은 경우에 그 최종 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모두 재기산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최종 1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은 채울 필요가 없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 1일 현재 인천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몇 주택이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과 서울 2주택자였죠. 자, 그 다음에 서울과 원주 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서울주택을 처분해야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면요.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기산 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서울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산일 사례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수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B주택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죠. A주택은 2020년 5월 15일 날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B주택 하나인 거죠. 2021년 1월 1일 현재는요. 자, 이 상태는 B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기산일이 언제일까요? A주택 양도일입니까? B주택 취득일입니까? 네, B주택 취득일입니다. 왜냐고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였기 때문에 이 B주택 취득일이 보유 거주기간 기산일입니다. 그렇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산일 사례입니다. 자, 이 상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A주택을 2021년 5월 15일 날 양도를 했다고 하면 이 B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 A주택을 처분한 날이겠죠.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새롭게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산일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날 일시적 2주택자였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종 1주택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A주택을 2021년 5월 15일 날 양도를 했다고 하면 이 B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기산일은 언제라고요? 네, 이 B주택 취득일이 바로 보유 거주 기간 기산일입니다. 자, 그날로부터 2년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례인데요. 2주택 이상자가 1주택 외에 모두 양도 후, 그러니까 최종 1주택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을 취득했고 12월에 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9년 5월 달에 이 나중에 산 B주택을 양도한 겁니다. 과세 대상이었겠죠.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고 A주택을 양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때 A주택의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직전 주택, B주택의 양도일이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B주택 양도일 이후에 A주택을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C주택을 취득한 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된 날이죠. 2019년 6월 달이면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의 처분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C주택 취득일 2019년 6월 달이죠. 이날로부터 2년이면 2021년 6월까지죠. 이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기산일, 그러니까 전주택 양도일 2019년 5월이죠. 이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해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년 보유를 했고 2년 거주를 했다면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마찬가지 2주택 이상자였던 사람이 1주택 외에 모두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이후에 취득한 상태에서 나중에 산 B주택을 양도하여 세금을 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C주택을 샀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샀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특례 적용을 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2021년 5월 달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 2020년 4월이죠. 이날로부터 기존 주택 처분은 1년 이내죠. 2020년 4월이니까요. 그렇다면 2021년 4월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일 2019년 5월이죠. 이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2021년 5월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 A주택의 기산일은 직전 주택인 이 B주택 양도일이죠.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1세대 1주택 기간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충돌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에 이 내용 또한 여러 번 소개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와 기재부 유권 해석에 나온 사례를 이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 후에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인천주택을 취득했고 그래서 9년이 됐고요. 2016년 5월 달에 서울주택을 취득해서 5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해 3월 달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원주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3주택인 상태에서 인천주택을 양도해서
중과세 적용을 받은 거죠. 이 이후에 서울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이 서울주택의 기산 시점은 인천주택 양도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4월 이후에 서울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원주주택 취득일로부터는 3년 이내죠.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024년 3월까지죠. 그래서 결국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이내에 서울주택을 처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이내입니다. 새롭게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기재부 보도 설명 자료를 한번 보면요.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 이 말은 밑에 있죠?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서울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보유주택 수는 몇 주택이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처분 기간이 다르죠. 그리고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와 거주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 세무 전문가와 다시 한번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